1865년 봄, 극도의 피로 속의 소파에 누운 미국 대통령은 맞은편 거울 속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얼굴이 두 개 겹쳐 보였는데 하나는 생기 있고 다른 하나는 창백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아내에게 털어놓았고 아내는 그것이 죽음의 징조라며 두려워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극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도플갱어. 독일어로 지중으로 걸어다니는 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수백 년 전부터 유럽 전역의 민간 전승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마주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곧 다가올 불행의 예고로 여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도 악마도 아닌 살아 숨쉬는 자신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공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까지 닿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칸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에게는 육체와 분리된 또 하나의 영적 분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북유럽의 켈트 전통에서는 페흐, 페치라 불리는 분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죽음을 예고한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왔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 인류는 한결같이 나와 같은 존재를 두려워해왔습니다. 링컨의 거울 일화는 당시 여러 측근의 회고록에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 자신도 이 경험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고 하며 재선 이후 그 장면이 더욱 자주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던 그가 일종의 착시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은 그 경험이 실제 비극적 결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만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 역시 황야를 혼자 거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마주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목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일화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에 근거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작품 세계의 분신과 이중성의 모티프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비슷한 기록은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은 말년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방 안에 앉아 자신의 글을 따라 적는 환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파상은 이후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가 남긴 단편 소설 안에는 분신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지 아니면 심리적 고통이 빚어낸 은유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민간 전승 속 도플갱어는 단순히 닮은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북유럽의 전통에서는 당신의 분신을 당신 자신이 아닌 타인이 먼저 목격하는 것이 더 불길하다고 여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처럼 생긴 존재를 봤다면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밤 홀로 걷다가 저 멀리 자신처럼 걸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의 공포가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먼 과거에만 머물렀다면 덜 섬뜩했을 것입니다. 2013년 캐나다의 한 사진작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두 사람을 함께 찍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 사진들 속 두 사람은 쌍둥이라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조작이나 합성이 없는 실제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도플갱어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세계 각지의 닮은 꼴 타인을 찾아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만난 두 낯선 사람이 서로를 보고 말을 잃는 장면이 기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그 거울이 말하고 움직인다고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이한 경험은 단순한 외모의 유사함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고유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널리 제시되는 설명은 유전적 우연의 일치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결정하는 유전자 조합은 유한하고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는 만큼 통계적으로 놀랍도록 유사한 외모가 탄생할 확률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연구팀은 외모가 매우 닮은 비혈연 쌍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일부 유전자 변이가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흥미롭고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견된 공통 유전자 변이가 외모뿐 아니라 체형, 생활 습관, 심지어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마저 유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전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과학적 접근은 인간 얼굴 인식 능력의 불완전함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뇌는 얼굴을 인식할 때 세부 특징보다 전체적인 형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닮았다고 느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은 친숙한 얼굴보다 변별이 어렵고 극도의 피로나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는 이 오류가 더욱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의 거울 체험 역시 극심한 피로가 만들어낸 인식 오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인증이라는 개념도 논의에 등장합니다. 극도의 심리적 압박 하에서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바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분신을 본다는 주관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도플갱어 목격자들이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나 삶의 전환점에 있었다는 점은 이 설명에 일정한 설득력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진으로 기록된 비혈연 닮은 꼴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설명이 놓여 있습니다. 유전적 우연, 인식 오류, 그리고 심리적 현상. 각각은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전체를 완벽하게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유전자 이론은 왜 특정 개인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진 유사성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인식 오류 이론은 사진으로 검증된 실제 사례들에 적용되지 않으며 심리 이론은 관찰자가 아닌 피관찰자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왜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지역과 언어와 종교를 달리하면서도 한결같이 분신을 불길한 존재로 받아들여 왔을까요? 단순한 미신이라면 이토록 일관되게, 이토록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인간 심리 깊은 곳에는 나와 동일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나는 더 이상 유일하지 않다는 본능적 불안이 새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플갱어는 미신인가, 통계적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언어로 담지 못한 무언가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당신과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연도 연결고리도 없이 과학이 부분적인 답을 내놓는 동안 이 현상이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불러일으켜온 그 근원적인 불안만큼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플갱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